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본래 제가 세종특별시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상임위를 국토위나 안행위 쪽으로 제 고려를 했다가 그냥 국방위로 남았습니다. 정말 너무도 엄중한 안보 상황 때문에 정말 국민과 국가만 보고 가기로 결심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총리님 혹시 오늘 중앙일보 보셨어요? 네, 어떤 내용이었던가요? 탱고빵카 알지요? 탱고 CP 가보셨어요? 이 8군 연합사? 네,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을지훈련 때 이런 데 정부 전체 훈련할 때 안 가보셨어요? GP? CP? 이거 오늘 신문입니다.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침에 오늘 국방장관한테 보고 안 받았어요? 다른 행사 때문에 사무실로 출근을 못했습니다. 이거 트럼프 대통령께서 어제 오늘 새벽인가요? 장벽 비용으로 멕시코 쪽에 장벽 비용으로 예산을 전용한 그 얘기입니까? 네. 계획인데 국방부 펜타곤에서 네네네. 우리 연합사의 그 두뇌인데 CP 탱고빵카하고 군산의 미 공군기지 드론 경납고 건설 사업을 포함시켰어요. 그 예산을 빼다 그쪽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거 보면서 단순한 거지만 정말 섬찟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진위를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미국 국내 문제여서 좀 더 신중하게 파악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 전용에 관한 문제죠? 예. 네. 총리께서 벌써 2년 됐죠? 2년 곧 돼가죠? 네, 조금. 제가 총리 청문회 때 제가 반대를 했었어요. 네. 그러다 이 일을 초기에 잘 하시는 거 보고 아 괜찮은 총리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면서 언론에서도 호남의 잠룡이라고까지도 하고 또 차기 대선 후보 1, 2위까지도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고 야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말 환상의 콤비가 정말 잘하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보면은 지금 2년을 지나서 이제 총리를 2년 하시면 제목만 봐도 그냥 국정 전반이 그냥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대략 디테일하진 않지만 그렇죠? 네, 어느 정도 감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리께서 여기 나와서 대답하시는 거 이런 거 보면 아주 국회의원들 몇 명만 모여서 대정부 질의에 관한 얘기만 나오면 아주 부러움을 삽니다. 어떻게 그렇게 물이 흘러가듯이 잘하는지. 저는 그러면서 국정 전반이 이렇게 좀 잘 흘러갔으면 어떻게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국민들이 얼마나 마음이 편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취임사 읽어보셨죠, 대통령? 네, 몇 번이나 읽어봤습니까? 여러 번 읽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습니까? 네. 이거 정도 가십시오. 예. 저는 이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정말 뺄 거 더할 거 없이 정말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이거는 여야를 불문하고 읽어보십시오. 이걸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의정활동을 하고 정치를 한다면 정말 나라다운 나라 될 수 있습니다. 그 취임사를 보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몇 %나 실천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뭐 분야별로 들쭉날쭉 하겠습니다만은 취임사라는 건 목표이기 때문에요. 그걸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건 무리가 있겠습니다. 미흡한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대한민국의 꿈이 뭡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국가 목표를 혁신적 보연국가다는 것으로 일종의 국가 전략을 세웠고요. 베를린 선언에서는 핵과 전쟁의 위협 없이 남북이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그냥 상식선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국가가 꿈이 없습니다. 일부 사람도 꿈이 있고 가게도 꿈이 있고 초일류 기업도 10년, 20년을 내다보면서 꿈이 있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대전략을 만듭니다. 역대 정권이 그래왔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그랬겠지만 지금 정부에서만 이거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총리께서 이 장관들 불러놓고 정말 이거 심도 있게 국가가 적어도 초인류기업이 20년, 10년, 20년이라면 국가는 20년, 30년은 봐야죠, 최소. 그 꿈이 있어야 각 처부가 중장기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힌 현상을 제가 지금 요즘 봐요. 저는 있는 걸로 알았어요. 역대 정권이 없어요.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 외교도 그렇고 정말 여러 분야가 이렇게 목표 없이 그냥 가는구나. 지금 한번 장관님들 불러다 한번 보세요. 중장기 계획이 없는 데가 있어요. 있어도 이상하지요. 국가가 꿈을 모르고 어떻게 중장기 계획을 세웁니까? 그렇죠? 총리님 그거 정말 챙겨보세요. 이거는 저는 대통령께서 하셔야 된다고 봐요. 정말 최고의 브레인 석학들을 모아서 청와대에서 그걸 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리나 장관이 하실 일을 대통령께서 지금 하고 다니는 부분이 많아요.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없어요, 지금. 그 분명하게 대통령은 사색을 많이 하고 이런 데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리께서 정말 뭐 속된 말로 총알바지 해주시고 비판 다 받으시고 일하셔야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금년도 국정 해나가는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우선순위에 따라. 네, 하도 많아서요. 우선 평화가 있을 거고요. 경제적인 번영이 있을 테고요. 좋습니다. 네, 갑자기 물어보니까 답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국민이 함께 비핵화 문제가 최고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5천만이 지금 머리에 이고 있어요. 네. 싫든 좋든 북한의 핵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한스 모겐스라는 국제정치 작가의 핵을 보유하지 않는 나라는 핵을 보유한 적국에 대들 다 죽거나 항복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또 키신저 박사는 핵은 핵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다고 해요. 이건 절대무기라는 얘기 들어봤죠? 절대무기. 네. 어떤 무기도 핵무기 앞에서는 그냥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91년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반도 비핵화인지 북한의 비핵화인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한국당 의원님들 많이 나가셨는데 저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국회에 앉아있는 분들도 지금 북한의 비핵화인지 한반도 비핵화인지 개념이 없어요. 또 현 시점에서 비핵화가 과연 가능한 건지 저는 비핵화는 이미 물 건너갔다고 봅니다. 핵 동결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2,000명이라는 인원의 핵공학 박사가 북한에 살아 있어요. 40명의 기술자가 붙어 있습니다. 12,000명으로 추정합니다. 서울대학교 핵공학 박사가 얘기한 얘기입니다. 자, 하노이 가서 우리 핵 협상했죠. 91년도부터 이 사람들이 다 미군 철수까지 다 포함해서 하자고 한 거를 아까 총리님 잘 아시고 계시대요. 여기서 승인을 안 하니까 그냥 해왔잖아요. 그러면서 거짓말하면서 지금 핵을 가졌어요. 6차 핵실험을 끝나서 확실하게 싫든 좋든 가졌다고 봐야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핵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핵 회담을 하는데도 저희는 옆에 참여도 못하고 두 지도자의 입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네. 핵 전략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바로 그걸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노이에서 미국이 몇 가지 큰 제안을 했고 그에 대해서 북이 아직 답을 않고 있는 것이지요. 그에 대해서 응답함으로써 비핵화 의지를 스스로 입증해야 될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무기라는 핵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끌려오고 있습니다. 국방비를 수십조 원씩 지금 들어가는데도 핵 하나 때문에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지금 안보가 됐어요. 국방 안보가. 총리님이 그 부분을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제가 대정부 질의할 때 총리님께 이건 황교안 총리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한미동맹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한미 상호보호 조약을 읽어봤느냐? 읽어보셨어요? 네,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야당이 얘기하면 왜 귀에 안 돼? 그러니까 시중에 지금 뭐 들을 얘기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뭐 하고 싶은 말만 한다고 그래요. 그건 아니고요. 예, 한미동맹의 근거가 그것이다. 이거 6개조밖에 안 돼요. 여섯 조문이에요. 한 페이지입니다. 이걸 왜 안 읽어봅니까? 읽어봐야지요. 다시 주의 깊게 읽겠습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누구보다 질문 뭘 합니까? 그렇게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비핵화를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네.
오늘이라도 읽겠습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이거 띄워봐요. 네, 띄워봐.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 이렇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자동 개입이 안 돼 있어요, 여기는. 네. 이거 심각합니다. 지금 속도가 필요하고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전쟁이. 작전 받는 시간이 너무 적어요. 무기체계 자체가. 이게 자동 개입, 조종은 바로 됐어요. 바로 즉각 개입입니다. 이런 것들하고 다음 장. 저거 보세요. 제 구체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저거 지금 문제점이 2, 3, 4조에 다 들어있어요.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자, 인사 문제. 장관님, 장관 추천하시죠? 네. 진짜 추천합니까? 네, 늘 말씀드리지만 복수의 후보자를 놓고 상의를 합니다. 절차와 과정만 밟으시죠? 아니 저의 의견도 청와대 의지가 다 담겨가지고 2배수, 3배수 올리면 이미 넣어가지고 하시죠? 저의 의견도 제시합니다. 그게 역대 정권의 적폐입니다. 근데 이 정권보다 더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장관을 추천했다면 장관을 해임하고 사의를 표기하고 사퇴하도록 권고도 하고 대통령 건의도 하셔야죠. 총리 입장에서. 네, 개각에 임박했을 때는 협의를 합니다. 아니, 개각에 임박 안 해도 판단해서 함량 미달이면 바로바로 해야죠. 이게 지금 장관 이상은 배워가면서 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네. 하위직은 배워가면서 끝까지 데리고 가르쳐가면서 하지만 장관 이상은 안 그렇지요. 예, 그러면 언제라도 건의도 하고 함량 미달이면 해야죠. 국가와 국민이 얼마나 피해를 입는데요. 예,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권한과 책임을 제대로 안 줘서 그런 겁니까? 책임만 주고 권한을 안 주니까 다 책임을 안 질러. 사의를 표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원수 모독이라고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말은 하도 데리케이트해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거기에 대한 총리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네, 그것은 법에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무부 장관 나오세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정말 여러 가지 따져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외무부 장관님. 저는 하노이 회담의 결렬은 외교 참사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하노이 회담에서 그 합의 도출이 안 된 데 대해서는 저희도 매우 안타깝고 또 실망스럽다고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이 큰 과정에서 보면은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한 확실한 그런 이슈가 드러났다 하는 점에서 그 하노이 회담의 그런 합의가 없는 결과는 그 결과대로 면밀히 분석을 해서 앞으로 그 미북 간의 접점을 찾는데 저희가 보다 적극적인 외교력을 기울여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관님 청문회 끝나고 결점도 많이 있었지만 정말 흑수저를 금수저 만드는 외무고시 합격 안 한 사람들이 또 한 사람을 넘어서 장관 인사를 하셔서 문재인 대통령 인사 중에는 결점이 있지만 정말 잘한 인사로 저는 봤습니다. 근데 지금 2년이 지나고 난 이 우리 외교를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요즘 저 시중에 놔두는 3다 외교라고 아십니까? 3다 외교. 제가 못 들었습니다. 중국, 일본, 미국으로부터 따돌림 받았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중장기 전략이 왜 없습니까? 아까 저 총리님께 말씀드렸는데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정말 내 안타까워서. 중장기 전략 있고요. 지금 개정 중입니다. 잘못하시고 계신데 제가 5번을 요구해서 자료가 안 와요. 안 오고 없답니다. 네, 저도 얼마 전에 점검을 했습니다. 지금 개정 중입니다. 띄워보세요. 그거. 저거 보세요. 핵심 과장이라는 사람이 외교란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전략이라는 것을 수립할 수 없다. 이게 국가입니까? 예? 예. 외교부 어떤 간부가 이런 답을 드렸는지 이름은 안 밝힙니다. 예, 이것도 말을 안 들리다 지금 들어요. 그 과정이 얼마나 곤혹스러울까 싶어서. 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의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해주셔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점검을 했습니다. 중장기 전략이 있었고요.
지금 최근의 상황 또 앞으로의 전망을 반영해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국방장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매진말이 너무 중요해서 이거 짚고 끝낼까 합니다. 아, 정말로 이거 12분 가지고는 되지가 않아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전에 대통령 취임사를 두 번 지난주부터 진행되고 있는 교섭단체 원내대표, 비교섭단체 대표들의 연설문을 수차례 정독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있었던 양당 원내대표들의 연설은 현재 국정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였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였습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통령의 취임사를 늘 곁에 두고 정독해 주십시오. 너무도 좋은 내용입니다. 임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취임사의 내용을 현실로 받들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해 주십시오. 대통령의 취임사가 한 장의 공허한 약속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이 한나라의 총리와 장관으로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무와 예의입니다. 야당 대표들의 연설문도 겸허하게 한번 곱씹어 읽어주십시오. 외국 언론의 기사 제목 하나 인용한 문구에 휩쓸려서 대통령이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언행을 보이지 말아 주십시오. 행정부가 중요한 만큼 입법부와 사법부도 중요합니다. 행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하는 만큼 입법부와 사법부도 국민의 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합니다. 삼권 통합이 아닌 삼권 이것이 나라가 바라보는 한강의 기적이 한강의 유교를 바라보는 K-팝의 명성이 K-팝으로 전해지는 그런 의미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자신이 있는 것보다 자신의 조직만 보지 말고 국가와 국민을 제대로 보기 위해 각자 신명을 가지게 나누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